자, 여러분, 고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고대 한국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고요. 외교와 저항, 그리고 지배를 둘러싼 거대한 전략 게임 그 자체였죠.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수세기 전 한반도의 왕국들은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세요. 북쪽에 고구려, 남서쪽에 백제, 그리고 남동쪽에 신라가 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있나요? 거대한 중국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구도 아니겠어요? 이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게임에 적용되던 기본적인 규칙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조공책봉 체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당시 동아시아의 공식 외교 시스템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중국 황제에게 선물을 바치면서 존중을 표하면 중국은 그 대가로 그래, 너를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주마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왕국들이 겉으로는 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죠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영리하게 이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당시 최첨단이었던 선진 문물을 쏙쏙 받아들이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모두가 이 게임의 규칙을 순순히 따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판에 대놓고 도전장을 내민 왕국이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북방을 호령하던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중국과 맞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땐 외교도 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만의 판을 짰던 겁니다.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자였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중국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딱 봐도 풍채가 아주 당당하죠. 이게 바로 당시 고구려 사신의 모습으로 추정되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보였던 고구려의 자부심, 그 독자적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중심이 꼭 중국 하나라는 법이 있냐는 거죠. 우리 고구려도 이 세상의 중심이다.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이 고구려를 다른 왕국들과 확연히 구분짓는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고대의 전략이라는 게 꼭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것, 바로 문화의 힘도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문화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반도의 삼국은 중국의 선진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소화해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는 바다 건너 일본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 허브,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건너갔을까요? 불교나 유교 같은 사상, 그리고 한자 같은 문자는 기본이고요. 수많은 학자와 기술자들이 직접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그림 그리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쇠를 다루는 기술까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과 지식이 특히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되던 힘의 균형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통일전쟁이라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힘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었죠. 660년에 백제가 무너지고 8년 뒤인 668년에는 그 막강했던 고구려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신라는 옛 동맹이었던 당나라 군대마저 이 땅에서 몰아내고 마침내 한반도 대부분을 아우르는 통일을 이뤄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번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일 이후에 펼쳐진 새로운 시대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통일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그리고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북쪽에 자리 잡는 이른바 남북국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면서 활발하게 바닷길을 개척하고 지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던 그 위험천만했던 동네가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국제 무역의 중심지 바로 허브로 거듭난 겁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오히려 더 큰 번영의 문을 열어준 셈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세기 전의 이야기, 외교적인 줄다리기, 때로는 모든 걸 건 저항, 그리고 부드러운 문화의 힘까지, 이 고대의 생존 전략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